어려운 철학책을 한 문장 한 문장, 한 글자 한 글자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존재 물음의 존재적 우위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요. 특히 이 현존재를 중심으로 실존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실존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존재 물음의 존재적 우위와 존재론적 우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21쪽입니다. 21쪽 가장 위의 줄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제 실존이 현존재를 규정하는 한 이 존재자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론은 그때마다 이미 언제나 실존성에 대해 선행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실존성을 그러나 우리는 실존하는 존재자의 존재 틀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그런 존재 틀이라는 이념 속에는 이미 존재라는 이념이 놓여 있다. 그리하여 현존재의 분석론의 수행 가능성도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선행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좌우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실존적 이해는 현존재만 가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 아닌 현존재가 아닌 그런 대상들은 실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존성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하려면 먼저 인간이 어떻게 실존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구조 계기들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실존하는 것에 대한 구조 계기적으로 분석해서 파악하는 것이 실존성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이데거가 보니까 실존한다는 그 말의 의미에는 이미 존재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와 시간, 이 책을 통해서 밝히려는 게 존재의 일반의 의미지요. 그러므로 존재의 일반의 의미를 잘 파악하려면 뭐부터 잘 파악해야 될까요? 이 실존성에 대해서, 실존함에 대해서, 그리고 현존재를 잘 분석함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 일반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의 성패도 달려있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하이데거는 현존재 분석을 통해서 먼저 존재의 일반의 의미를 알아가려고 할 겁니다. 학문은 현존재가 자기 자신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자에 대해 관계 맺는 현존재의 존재 방식이다. 그러나 현존재에게는 본질적으로 어떤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이 속해 있다. 따라서 현존재에 속하는 존재 이해는 세계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세계 내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이해에 등근원적으로 해당된다. 비현존재적 존재 성격을 가진 존재자를 주제로 하는 재존재론은 따라서 현존재 자신의 존재적 구조의 그 기초와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현존재의 존재적 구조는 전 존재론적 존재 이해의 규정성을 자기 속에 내포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학문을 바라보는 하이데거만의 독특한 시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칸트가 이해했던 학문이란 어떤 하나의 이념을 세우고 이 이념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여러 분과로 조직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이 학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하이데거는 전혀 다르게 학문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요, 자고로 학문이란 자기 자신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자, 그런 존재자에게 현존재가 맺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이런 것들을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 학문의 분과들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영어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까요? 국어가 그렇게 할까요? 수학 공식들이 우리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마구마구 출현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것들 스스로 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을 볼게요. 생물학을 보더라도 이 동물들의 분류가, 식물들의 분류가 자기 스스로 나타내서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학문들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 스스로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자는 결국은 사물이나 동물들, 인간이 아닌, 현존재가 아닌 그런 존재자들을 총칭해서 가리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동물들을 보면서, 식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이 생물학 아닌가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 있을 필요가 없는 그 존재자를 우리 현존재가, 인간이 이렇게 경험하고 관계 맺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고 하이데거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학 같은 공식들을 만들어낸 거고요. 다른 문화권에 속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이 현존재의 관심이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독일어 같은 여타 다른 언어권을 배우기 위한 학문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자국의 역사와 문화적인 깊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국어를 만든 겁니다. 또한 언어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하이데거가 보기에 학문이란 자고로 현존재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있지 않은 모든 존재자들, 사물을 포함해서 사물을 넘어서까지 현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하이데거는 이렇게 문학적이고 유비적인 표현으로서 이 세계를 많이 아름답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현존재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신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여러 존재자들이 살고 있는 이런 세계에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이데거가 보기엔 현존재라는 그런 말 속에, 실존한다는 그런 말 속에는 이미 또 어떤 세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존재를 이해할 때 혹은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계도 정말 근원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이데거가 등근원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등근원적이라는 표현은 현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필요한 그런 여러 이해들이 있는데, 그런 이해들이 칸트가 이해하는 것처럼 위계가 있고 체계와 조직적으로 상하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근원적이라는 의미에서 등근원적이라고 말합니다. 같을 등이에요. 같을 등. 같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등근원적이라고 말하네요. 존재 일반을 이해할 때 이 현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현존재가 속한 세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실존성이란 현존재가 실존하는 것에 대한 구조 계기들을 밝히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계도 현존재가 그 속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구조 계기에 입각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준다고 그러네요. 그러므로 세계는 매우 존재 일반과 현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따라서 다른 모든 존재론이 거기에서 비로소 발언할 수 있는 기초 존재론은 현존재의 신존론적 분석론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네, 이 문장은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태도 취한다는 것, 실존을 이해하자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현존재는 왜 그때의 상황에서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언제나 구조 계기를 파악해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구조 계기 전체에 입각해서 보는 걸
실존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냥 태도 취한 걸 이야기하는 건 실존적 분석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우리는 깊은 이해를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실존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겠죠? 이리하여 현 존재는 다른 존재자에 대해 중첩된 우위를 갖는다. 첫 번째 우위는 존재적 우위다. 이 존재자는 자기의 존재에 있어서 실존을 통해 규정된다. 두 번째 우위는 존재론적 우위이다. 현 존재는 자신의 실존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 존재론적이다. 그러나 이제 현 존재에게는 현 존재가 아닌 모든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실존 이해의 구성 요소로서 등근원적으로 속하게 된다. 따라서 현 존재는 모든 존재론의 가능성에 존재적, 존재론적 제약이라는 세 번째 우위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현 존재는 다른 모든 존재자에 앞서서 존재론적으로 1차적으로 물어져야 할 것으로 입증되었다. 자,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 일반의 의미를 물을 건데요.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서 물을 건데요. 어떤 존재자, 특별한 하나의 존재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존재입니다. 이 현존재가 존재적으로도 그렇고 존재론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존재적, 존재론적으로 둘 양자를 통합했을 때도 더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선 존재적으로는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들과 다르게 실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존재론적으로는 이 실존한다는 사실 때문에 실존성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존재 일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존재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현존재를 통해서 존재 물음을 해야 됩니다. 존재에 대해서 묻는 그런 존재자는 현존재밖에 없기 때문에 현존재는 모든 존재자들을 아울러서 존재 물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자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현존재는 존재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